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마치 순리처럼 내게 찾아온 일들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야구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떠나서 야구 경기를 볼 때마다 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투수가 시속 140km의 속도로 공을 던지면 0.42초 만에 포수에게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이보다 빠른 0.4초 이내라고 합니다. 눈 깜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0.4초 정도라 하니 말 그대로 눈 깜빡할 사이에 던지고 치거나 멈추거나로 시작되는 게임이 바로 이 야구이다 보니 던지는 사람도 치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야구인이자 82세인 나이에도 여전히 야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근 감독이 쓴 인생은 순간이다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분의 경력을 다 아실 것 같고요.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력 소개를 해드려도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 아주 간단하게 양력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성근 감독은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로 1964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부상으로 이른 나이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던 비운의 투수였고 그래서 일찍이 지도자 인생을 시작했지만 꼴찌만 거듭했던 약팀의 감독이었습니다. 우승을 거머쥐기까지 무려 25년을 버텨냈던 김성근 감독은 스스로를 거북이 인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토끼들처럼 재주를 타고나지도 못했고 꾀를 부릴 줄도 모르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멈춰서서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오직 자신 안에서만 답을 찾는 우직한 거북이였다고요. 현재는 JTBC 최강야구에서 최강 몬스터스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야구를 통해 인생을 배웠다는 김성근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와 함께 건네는 인생에 대한 그의 조언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을 일부 들어보실까요?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무엇이든 자기가 지금 베스트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열심히 하면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운도 내 편이 된다. 야구나 인생이나 한시도 멈춰있는 순간이 없다. 순간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은 똑같다. 강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흘러가는 강물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사실 전부 다르다. 수질이 다르든 온도가 다르든 순간순간 모두 다른 강물이 흐르고 있다. 단 1mm라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손을 뻗어야 물고기 한 마리라도 낚아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움직임에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내일 마주치는 순간들, 매 순간의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 1962년 1월 나는 처음으로 가슴에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얹고 마운드에 발을 디뎠다. 1961년 한국으로 건너와 교통부에 입단하자마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그해 12월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해 자유중국으로 향하면서였다. 당시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자유중국 4나라가 참가했다. 나는 일본과의 2경기에 모두 등판했고 첫날은 선발 투수로 둘째 날은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2경기 모두 지고 말았지만 나는 선발로 출전한 경기에서는 7회까지 단 2개의 안타만 허용했고 구원 투수로 나간 경기에서는 무실점을 해내며 제법 호투했다. 국내외 야구인들에게도 꽤나 호평을 받았다. 그게 내 선수로서 전성기의 시작이었다. 어머니에게도 신이 나서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던 시기였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왼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팔꿈치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스포츠 의학이 발달한 지금 같았다면 쉽게 해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트레이닝 코치는커녕 통증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아프면 화끈거리는 약을 바르고 경기에 나갔고 아이싱을 하는 대신 뜨겁게 달군 돌로 찜질을 했다. 방법을 완전히 잘못한 것이다. 한번 나빠진 팔 상태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1966년을 끝으로 나는 완전히 투수 생활을 접어야 했다. 일루수로 포지션을 바꿨지만 그 역시도 오래 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야구로 최고가 되겠다고 영주 귀국을 했던 게 1964년인데 결국 내 선수 생활은 그로부터 4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짧디 짧은 전성기였다. 처음에는 앞길이 막막했다. 야구를 하러 한국에 왔는데 야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속팀이었던 기업은행 본사로 들어가 도장을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는 정도가 전부였다. 함께 일하는 은행원들도 김성근은 쪽발이라서 한국말을 못한다며 수군거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렸다. 야구를 위해 살고 야구를 하다 죽자고 결심했는데 여기서 끝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내게 은행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다. 기회는 기다리다 보면 그 속에서 올 수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 절망에 빠지거나 불안에 떨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는 은행에 다니면서도 매일 뛰며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거짓말처럼 기회가 찾아왔다.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운이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나의 의식 속에서 그 기회는 사실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기업은행 감사였던 이창현 씨가 내게 자신의 모교인 마산상고 야구부의 감독을 맡아달라며 나를 기업은행 마산 지점으로 발령을 내준 것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기업은행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마산상고 감독으로 다시 야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마치 순리처럼 내게 찾아온 일들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사인할 때 꼭 쓰는 나의 좌우명 1920도 그러한 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1920란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라는 뜻이지만 이는 곧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기회란 인생사에 3번은 온다. 단지 사람마다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를 뿐이다. 1번, 2번 왔을 때는 놓치고 마침내 3번째 왔을 때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온 것조차 모르고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온다.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다. 내가 이번에 최강야구 감독을 맡게 된 걸 보며 누군가는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승엽이 두산 감독으로 선임된 시점에 딱 일본에서 코치를 그만뒀으니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물론 운이 좋은 것도 맞다.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감독으로 거론되기나 했을까? 김성근은 여전히 건강하고 야구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내게 감독을 맡긴 것이다. 만약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떠들고 다녔거나 실제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예 야구를 할 수 없었다면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인생에 찾아온 기회에는 그런 준비된 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잠깐 동안 은행원으로 일해야 했을 때도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도장 찍기나 서류 복사 말고는 할 일이 없어도 매일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배웠다. 김성근한테는 무슨 일을 시켜도 해낸다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창현 씨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만약 그때 내가 처지를 비관하며 술이나 퍼마시고 은행에 있을 수 없다며 당장 그만뒀더라면 마산상고 감독이라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당장 즐겁든 슬프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운 탓, 남 탓만 하며 비관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가 지금 베스트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열심히 하면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운도 내 편이 된다. 매일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베스트를 다해야 한다.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공을 칠 수 있도록. 야구도 인생도 그렇다. 살아보니 똑같다.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try. 일단 try.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었다고 하면 으레 그 사람은 실패했겠거니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로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무리 실패하고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아도 시련을 겪어도 전부 도전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든 인생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결과를 내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갔다는 뜻 아닌가? 그래서 나는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야말로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나의 삶 역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혔고 배가 좌초하듯 무언가에 막혔다. 현역 선수 시절에는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도 못했고 팔을 혹사한 탓에 그나마 주목받았던 전성기조차 짧았다. 프로 감독이 되어서도 번번이 한국 시리즈 코앞에서 좌절했다. 첫 우승을 한 것은 무려 프로 감독이 된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끈질기게 시도하고 또 도전했다. 아마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1962년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가운데에 서본 적이 없다. 나 아니면 살려줄 리가 없다는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내 인생이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감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의식이 오로지 살아남는 것 하나에 몰려 있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생각을 거듭하니 어떤 위기에 몰려도 마침내 아이디어는 나왔다. 아무리 험준한 산이라도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길은 있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길이 있다는 뜻 아닌가? 단지 큰 산은 더 고통스러울 뿐이다.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자기의 몫이다. 최강야구 시즌2를 시작하기 전 입술을 어떻게 고치냐는 이홍구에게 그 말만 했다. 의식을 바꿔라. 안 된다는 의식을 버려라. 공이 빠지면 어떡하나 생각하지 말아라. 결과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벽에 부딪히면 부딪히자마자 안 되겠다, 지레 겁을 먹어버린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도 머뭇거리며 스스로에게 제동을 건다. 과연 될까?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부터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을 의식해 버리는 순간 이미 시작하기도 전부터 마음속에서 실패한 것이다. 나도 그랬다. 저 선수를 올렸다가 안타를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결과를 의식하면 결국 투수 교체 타이밍을 놓쳤고 나중에 후회하곤 했다. 물론 떠올린 아이디어가 막상 틀린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단 말인가? 틀리면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 문제를 해결하면 길이 열리니까.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면 다시 고민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서 또 시도하는 것. 그것이 시행착오다. 시행착오는 고민과 아이디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즉, 시행착오 뒤에는 수없이 거듭하고 반복한 고민, 생각, 도전이 있다. 그러니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이야말로 베스트인 인생 아니겠는가? 배고프다고 그냥 드러누워 있기만 하면 마냥 배고플 뿐이다. 영원히 환자다.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 헤매야 한다. 어느 문제에 너무 골몰하다 보면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고 밥도 먹히지 않는다. 물 마시는 곳조차 잊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정말 그렇다고? 의심할 필요 없다. 내 야구 인생이 그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게 성공할까, 실패하면 어쩌나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겨라. 그런 사람들이 끝내는 이기게 되어 있다. 남들의 위로 속으로 도망가지 마라. 2009년 SK는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갔지만 코앞에서 우승을 놓쳤다. 준우승, 뼈아픈 패배였다. 아프지 않은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올라간 한국 시리즈였다. 끝내기 홈런을 맞고서 벤치 뒤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 자신에게 분하고 원통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게 리더의 책임이니 나는 울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에서 우승 축하 파티를 이미 다 준비해놨고 구단주까지 오셨으니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회식을 했다. 그런데 그때 구단주였던 최태원 회장이 내게 이런 말을 건넸다. 김 감독 잘했어요. 그 말에 나는 머리가 완전히 픽 도는 것 같았다. 한이 맺힌 것이다. 패자는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열이 받아야 정상이다. 만약 회장님이 지금까지 뭘 했냐고 야단을 쳤다면 내 기분은 오히려 나았을 것이다. 질책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그런데 패장에게 잘했다니 엄청나게 열이 받았다. 나는 남들의 위로에 위로받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동정은 한 번뿐이지 진심으로 동정하고 위로하던 사람도 한 번을 넘어 두 번, 세 번 실패하면 비난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렇다. 앞에서는 위로할지 몰라도 뒤돌아서는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며 비난을 한다. 그래서 남의 위로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더욱이 안 된다. 나는 위로를 받아도 그저 담담하게 흘려 들을 뿐 거기에 위안을 느끼지 않았다. 물론 회장님이 내게 잘했다고 위로를 건넸던 것은 날 위로해 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투지를 불태우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다. 리더가 할 수 있는 말에는 잘했어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야단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아마 내가 잘했다는 말을 들으면 크게 반발하고 각성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야단을 치지 않고서도 각성을 시켰으니 어쩌면 리더로서는 베스트인 처신이었다. 나는 잘했다는 그 회장님의 말을 듣고 두고 보라고 생각했다. 가슴에 독을 품었다. 만약 그 말을 듣고서도 위로를 곧이곧대로 믿고 예 감사합니다 하며 넘어갔으면 그 다음 해에도 나는 우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남에게 위로받길 바라고 동정을 원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엔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기대봐야 변할 수 없다. 물론 현실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실제로 환경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 집이 가난하고 타고난 소질이 부족하고 머리가 나쁘고
몸이 다쳤고 탓할 것을 찾자면 손가락을 돌릴 곳은 무수하게도 많다. 그래도 해결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 남 탓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동정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약하다. 더군다나 불평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다. 그런데 왜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려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 혼자의 몫이다. 나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댈 곳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약해진다고 본다. 옛날 일본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 있었다. 오직 징검만을 들고 싸운 무사다. 그는 둘 중 하나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죽어야 끝나는 승부를 하며 평생을 살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스스로 헤쳐나가며 살아야 한다. 내가 발을 디뎌야 걸어갈 길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나아갈 곳이 생긴다. 내가 강해져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남들이 아무리 그쯤 했으면 괜찮다고 위로해도 그것은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말일 뿐이다. 그러니 위로를 받아들인다는 건 결국 내 앞길을 막는 행위인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해명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해명은 곧 책임 전가와 같다. 이것 때문이라고 무언가를 탓하는 것이니 그게 책임 전가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과 이 책을 통해 남기고 싶은 것도 결국 인생이다. 나는 야구라는 것으로 인생을 전하고 싶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절망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야구에는 다음 경기가 있지 않은가?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실패하고 도전하고 길을 찾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해 나가는 게 인생이듯이 야구도 숱하게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음 경기를 위해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여전히 나도 운동장에 서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 경기 중에 왜 이 말을 안 했지? 선수 왜 안 바꿨지? 왜 진작 저걸 가르쳐 놓지 않았지? 평생 그렇게 물었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았다. 죽을 때 무엇 하나라도 남기려면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야구를 하며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항상 왜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 타협하고 후퇴하지 마라. 시선은 늘 앞으로, 미래로. 프롤로그에 있는 글인데요. 한 분야에서 사력을 다해 살다 간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야구가 인생살이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냥 사는 인생은 없다고요. 이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